안녕하세요, 혜리입니다. 지금 이제 방학이 조금 있으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출국을 해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은 좀 학교 때문에 바빠서 못했다, 이런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2024년 6월달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국을 한다, 워킹홀리데이로 간다라고 했을 때 가능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또 안 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이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킹홀리데이라는 이름으로 23, 24개의 나라가 현재 협약이 맺어져 있다는 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들 중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가 가는, 또 많이 가는 나라들은 대부분 영어권 국가, 그리고 여기에 일본 정도까지 속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십몇 년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기도 하고 저도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알 수 있는 곳은 결국 영어권 워킹홀리데이 국가들이어서요. 지금부터 그 영어권 워킹홀리데이 비자 국가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2024년 6월 달에 내가 방학했어요, 이제 시간이 있어서 7월 달, 8월 달 올해 기준으로 비자를 신청하겠다라고 했을 때 가능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좀 지금부터 같이 좀 볼 겁니다. 먼저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보면 영어권 나라가 몇 개 있죠? 워킹홀리데이 국가들 중에서 5개국이 있습니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그리고 아일랜드, 이렇게 5개 국가가 있는데요. 이 나라들 중에서 우리가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나라를 보면 호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안전하진 않지만 갈 확률이 현재 기준으로 70% 이상은 된다, 그리고 80% 가까이 된다라고 저희가 판단하는 나라는 영국이나 뉴질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갈 수 있을지 혹은 못 갈지 좀 기다려 봐야 안다는 나라는 아일랜드가 한 반반 정도의 확률일 거라고 보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지금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모두가 알다시피 비자에 대한 쿼터가 없습니다. 모집 날짜도 심지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비자에 신청을 하면 특별한 범죄 경력이 있다거나 혹은 어떤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비자를 신청하시면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갈 수 있습니다. 신청한 날부터 한 달 정도 기간, 더 짧게 나와요, 길게 걸려야 하는 분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은 호주로 워홀 비자를 받아서 출국을 하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엔 뉴질랜드와 영국입니다. 뉴질랜드와 영국은 각각 모집 시기가 있고 쿼터가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 1월 말이나 2월 초 보통 모집을 하죠.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5월 16일 날 모집을 하는데 영국은 5,000명, 그리고 뉴질랜드는 3,000명의 인원을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죠. 그 뜻은 뭐냐면 비자 인원이 다 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비자를 차는 것들을 보니까 쉽게 마감되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영국이나 뉴질랜드로 워킹홀리데이를 가겠다라고 신청을 한다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주의할 사항이 비자가 2년이긴 하지만 내가 비자를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국하시면 되는 거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여러분들이 출국을 하시면 되고 도착해서 1년입니다. 근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른 거보다 이제 신체 검사해서 결핵이라든가 이런 것만 없으면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비자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비자 모집 시기가 상반기가 있고 하반기가 있습니다. 상반기는 당연히 끝났습니다. 현재는 마감이 되어 있고요. 하반기가 이제 모집이 시작이 될 건데 10월이 될지 11월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죠. 아일랜드는 모집 인원 자체가 400명 정도로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을 한다고 해도 경쟁률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경쟁률이 생기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내가 가고 싶다고 다 갈 수가 없습니다. 즉 추첨해서 뽑혀야지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갈 확률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 올해 10,000명 모집을 시작을 했죠. 그랬다가 얼마 전에 11,300명으로 인원을 추가 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인비테이션, 즉 캐나다는 이 인비테이션이라는 걸 받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이 인비테이션 발급 개수가 거의 다 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이 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이 인비테이션, 즉 초청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올해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캐나다로 출국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워킹홀리데이를 좀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호주나 뉴질랜드나 영국을 신청해서 이런 나라들은 이제 한 달 정도면 비자가 나오니까 그런 나라를 출국하시면 좋고, 아일랜드를 신청하실 분들은 올해 하반기에 신청을 하지만 비자 발급까지 한 3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나 출국이 가능하니까 내년 초라도 출국하실 분들은 꼭 이번 하반기 비자를 신청하시길 바라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직 비자가 없는 분들은 올해 워킹홀리데이로 출국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의 특징도 모르겠고 사실 어디로 가는 게 정답인지, 어떤 나라를 가야 되는지 어려우시죠?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고민되시고요. 저희 해리 원정대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정보란을 눌러서 더보기를 눌러 확인하시거나 저희 댓글창을 확인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세미나에 오셔서 직접 저와 만나고 제가 구독자들에게 무료로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세미나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리였고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